안녕하세요. 오늘은 GTQ 인디자인 1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0년 1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작업 환경을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꼭대기를 보시면 에센셜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맞춰져 있는데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작업 환경이 준비되어 있고요. 글씨 작업을 많이 하실 때는 타이포그라피로 맞춰서 작업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두 번째에서 만나게 되는 웹북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브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랙티브 for PDF라고 하는 환경으로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편리합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글씨 작업을 많이 하니까 타이포그라피로 환경을 맞춰놓고 시작할게요. 자, 왼쪽 꼭대기에 보시면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본인이 원하시는 환경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제일 아래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환경 설정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어느 쪽으로 들어가셔도 다 똑같은 문으로 통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셔서 들어갈게요. 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서 오픈 다큐멘트 에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꺼두는데요. 혼자서 전체 화면을 다 보고 계실 때는 이 친구가 켜져 있는 게 편리하겠죠. 본인의 취향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꼭 보시고 가셔야 되는 게 유니트, 단위입니다. 문서의 경우에 밀리미터 단위로 사용하는 거 당연하겠죠. 저희가 글자 작업을 하거나 선 작업을 할 때는 포인트 단위를 쓰고 있어서 이 단위들이 제대로 설정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네요. 그 이외에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쓰거나 할 때 가이드의 색깔 같은 것도 여러분들 시선에 맞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설정을 하고 나올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다큐먼트라고 문서를 열어야 되겠죠? 자, 용지 사이즈와 페이지의 수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보시면 용지 사이즈 323에 470이라고 지시되어 있군요. 323, 470. 페이지는 한 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 넘버는 1이라고, 단은 3단이라고 했네요. 컬럼 넘버를 3개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단의 간격이 5mm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단의 간격 저희도 겉터를 5라고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여백을 보니 상좌우는 20이고요. 하는 30이라고 되어 있군요. 모든 아이들 똑같은데 아래쪽만 다르네요. 돌연도 3mm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값도 맞춰주고 나올게요. 전체적으로 모두 20이라고 했으니까 20이라고 맞춰놓은 상태에서 링크를 풀어서 링크를 콩 찍어서 풀으시면 끊어졌죠. 하단만 30이라고 바꾸도록 할게요. 블리드 역시 3mm로 전체가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탭키 눌러보시면 모든 아이들이 다 3으로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OK 눌러서 설정을 마무리 지으면 종이가 만들어집니다. 문서에 이미지를 배치하거나 도형을 배치하시기 전에 색상부터 먼저 뽑아 놓도록 할게요. 글씨 작업을 할 때 도형을 넣으실 때 지시되어 있는 색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색깔들을 매번마다 만드시기는 번잡스럽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색깔들을 스와치 패널에다가 뽑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을 클릭하셔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색상 값이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것 중에서 막내둥이를 클릭하세요.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쌍둥이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콕 찍으시면 쌍둥이가 만들어지고요. 그 색깔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지요. 여기에서 CMYK 값을 문제에서 제시해 주는 색깔로 하나하나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C의 100이라고 하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순색 C나 M, Y, K 이 친구들은 순색이기 때문에 다 기본 설정되어 있을 테니 그 이외에 섞여져 있는 색깔들 있죠? 그 색깔들을 하나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C 40, M 100, Y 100 이라고 이렇게 지시에 나와 있는 색깔을 정하셨으면 OK 눌러 줄게요. 아래쪽에 색상이 추가된 게 보이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막내둥이를 붙잡으시고 뉴 스와치라고 눌러주시면 하나가 복제가 돼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일일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색상 값을 다 뽑았네요. 자, 문자 작업을 하실 때에도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그 스타일들에 맞게 미리 단락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단락 스타일은 패러그래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도 미리 설정을 해놓고 가겠습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베이직 패러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새로 하나 더 만들어 줄 거니까 뉴 패러그래프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패러그래프 스타일이 하나 추가가 됐지요.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여기에 지시되어 있는 본문 1번은 바탕에 14포인트다 라고 하는 그 크기들을 일일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찬히 모양을 맞출게요. 본문 1. 글꼴은 베이직 캐릭터에 들어가셔서 맞추시면 될 거고요. 폰트 패밀리가 글꼴입니다. 여기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글꼴들을 고르시면 되는데 우리 건 지금 영문판이기 때문에 한글로 된 글꼴은 찾으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소리나는 대로 바탕이니까 BA 바탕이라고 소리나는 대로 치시면 바로 찾아줄 거고요. 크기, 사이즈 맞추시고요. 행간이 리딩이죠. 줄 간격 맞추시고요. 자간이라고 하는 건 트래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간은 -50. 글자의 색깔, 캐릭터, 컬러 가셔서 깜장색, 블랙이라고 OK 하시면 이렇게 본문 1번이 추가된 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으로 소제목이 필요한데 본문 1번에서 설정했던 그 값들을 그대로 물려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베이직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깨끗하게 아무것도 설정되지 않은 친구를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다시 패러그래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죠. 소제목, 글꼴, 굴림이니까 GU, 사이즈 20. 이후 공백이라고 하는 건 인덴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레프트 왼쪽 정렬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애프터라고 했으니까 이후를 얘기하는 거겠죠. 3mm라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4mm라고 주도록 할게요. OK 하고 나오시면 소제목도 완성이 됐죠. 반복하겠습니다. 베이직 패러그래프 새로 만들 거고요.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본문 2. 패러그래프 스타일도 미리 다 뽑아놨습니다. 그럼 그림들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집어넣을 때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데리고 올 거예요. 플레이스 누르시면 어디 있는 거 갖고 올 건데 물어봅니다.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여러분들 시험장에 GTQ라는 방이 있겠죠. 그 안에 이미지를 모아놨을 겁니다. 그림 1급의 1번을 데리고 올까요? 열기 클릭하셔서 그림이 쫓아다니면 클릭 드래그 쭉 하시면 모양을 맞추실 수 있고요. 집어넣고 보니 그림이 굉장히 거칠거칠해 보이죠? 요거는 사실 화질을 높일 필요는 없는데 그림이 보시기에 좀 안 좋다 싶으시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디스플레이 하이 퀄리티라고 선택하시면 보시기에 깔끔하게 보일 거예요. 이게 거칠거칠하게 보인다고 해서 인쇄 자체가 거칠게 되지는 않는데 혹시 눈에 거슬리신다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 친구를 맞춰서 보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그 그림에 효과를 주라고 하는군요. 그림자 효과. 그림을 붙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효과를 주겠습니다. 이펙트스. 그림자니까 드랍 섀도우겠죠. 그림자를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지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한 분위기를 내도록 농도를 조금 낮출게요. 오퍼시티 낮춰서 50이라고. 배치가 끝났고요. 두 번째 그림 갖고 올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데리고 올게요. 플레이스 1급의 2번 족자가 보이네요. 열기 단추 누르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그림을 넣으실 수 있겠죠? 크게 쫙. 자, 이미지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가장자리에 파란색 테두리가 보입니다. 파란색 테두리는 그림의 액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파란색 테두리에 있는 조절점, 점에다 대고 마우스를
쭉 클릭해서 조절하시면 그림이 잘려 보이게 되죠. 액자를 줄였기 때문에 그림이 잘리는 거고요. 자, 그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갈색 테두리로 테두리가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역시 조절점을 눌러서 쭉 드래그 하시면 그림 자체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림과 액자 서로 따로따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 친구의 색깔 잘 보시고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그림과 액자가 동시에 같이 커지고 작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에는 위쪽에 옵션을 보시면 살짝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네요. 오토핏이라고 하는 친구를 켜두세요. 이렇게 켜놓고 나서 콕 찍어서 파란색의 테두리일 때 클릭 드래그 하시면 액자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같이 줄어드는 거 확인되죠? 자, 이미지에 대해서 텍스트 감싸기를 해라, 7mm를 줘라 라고 돼 있네요. 아마도 글씨가 나의 족자를 지나다니는 게 싫은가 봐요. 텍스트 워프라고 하는 탭 콕 찍으셔서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게 내가 선택한 이미지의 외형을 따라서 간격을 주세요 라는 겁니다. 콕 찍으시고 문제에서 7mm 주라고 했으니까 7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미지의 가장자리 테두리 7mm만큼 간격을 주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지금 클리핑 패스라는 것까지도 같이 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가장자리에 필요 없는 하얀색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싶은가 봐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클리핑 패스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클리핑 패스에서 문제 제시해 준 대로 알파 채널로 잘라줄게요.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 가시면 알파 채널이라고 선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OK 누르셔서 마지막으로 효과까지 주라고 하는군요. 그림자 효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펙트스가 나온다고 했죠. 선택 콕 찍으시고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가시면 그림자 드랍 섀도우 그림자의 농도 바꾸실 수 있죠. 오퍼시티 값 조절하셔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림 3번 불러올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플레이스, 그림 3번. 그림 3번을 열기 단추 누르시면 클릭 드래그 해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아까 저희가 데리고 올 때 분명히 파일, 플레이스, 1급의 3번을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았는데 취소. 데리고 와보니까 마늘만 보이네요. 이 친구는 클리핑 패스가 미리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보시면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 가니까 여기 이렇게 포토샵 패스가 미리 걸려져 있군요. 자, 패스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패스가 1, 2, 3, 4 여러 개의 패스를 걸어 놨나 봐요. 2번이라고 눌러볼까요? 자, 그럼 저쪽에 어딘가에 3번이라고 눌러보면 또 저 언저리에 4번이라고 눌렀더니 또 다른 곳에 뭔가 지금 클리핑 패스를 할 거리를 여러 개를 준 것 같아요. 캔슬. 그렇다면 이 친구가 여러 개 필요한 상황이니까 복사를 미리 해놓도록 할까요? 선택 도구 누르셔서 왼손으로 Alt키 누르시면 이 친구 복사가 되죠. 클릭 드래그 해서 갖다 놓으시고 클릭 드래그 갖다 놓으시고 클릭 드래그 갖다 놓으시고 첫 번째 친구가 마늘이었고요. 두 번째 친구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에 가시면 패스 2번이요 라고 바꿔치기 할게요. OK 눌렀습니다. 지금 패스하고 위치가 이렇게 좀 안 맞고 있죠. 이 친구를 그 위치에 맞춰서 보여주세요 라고 옵션을 좀 바꿀게요. 오브젝트의 클리핑 패스 가시면 컨버트 클리핑 패스 투 프레임 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클리핑 패스에 맞게 프레임을 조절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소고기군요. 자, 요 소고기만큼 맞춰서 보여주네요. 선택 도구 눌러서 이 소고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만큼만 보여주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아래쪽에 있는 친구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를 옵션에 가셔서 패스 3번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저 위쪽에 있는
사과처럼 보이죠? 자, 이 친구 오케이 눌렀습니다. 얘가 그 친구만 보일 수 있도록 옵션을 좀 바꿀게요. 클리핑 패스에서 컨버트 클리핑 패스 to frame 이라고 바꿔주시면 이렇게 사과만 보일 수 있도록 조절이 되는군요. 선택 도구 눌러서 이리 온이라고 끌어다 놓을게요. 마지막 친구 반복합니다. 오브젝트 그리핑 패스 옵션을 바꿔준다고요. 패스 4번으로 그랬더니 엉뚱한 곳에 이렇게 보이고 있지요. 그 친구만 보이도록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를 컨버트 클리핑 패스 투 프레임 이라고 바꿔주시면 이렇게 보이는 한라봉 그 친구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선택 도구로 한라봉은 여기라고 배치해 주시면 되겠네요. 파일을 또 불러올까요? 플레이스 4번 지도로군요. 열기 단추 누르셔서 여기 위에다 얹어주도록 할게요. 지도를 갖다 놨고요. 지도에 보니까 문제지에 제주도는 보이는데 이 뒤쪽에 울릉도와 독도 부분은 좀 잘린 것 같죠? 이 친구는 울릉도 독도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미지를 자르겠습니다. 액자를 자르는 거니까 파란색 테두리인지 확인하셔서 요만큼만 볼래요 라고 조절하겠습니다. 문제에 보니까 그림 4번은 C의 100이라고 파란 계열로 색깔을 바꿔주시고 클리핑 패스를 해달라 라고 되어 있군요. 일단 이 이미지를 색깔을 바꿔줘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선택한 건 액자라고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색깔을 이라고 스와치 팔레트에서 C100짜리로 바꾸면 액자가 색깔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안쪽으로 더블 클릭 들어가시면 이 안쪽에 있는 이미지가 선택이 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이미지가 선택이 되시면 갈색으로 테두리 바뀐 거 보이시죠? 갈색 테두리. 그때의 색깔을 파랗게 라고 바꿔주시면 지도의 색깔만 파랗게 바뀝니다. 액자 바깥의 프레임을 파랗게 바꾸는 게 아니라 안쪽 알맹이 그림을 파랗게 바꾸는 거다 라는 거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파악하시고요. 자, 지도의 모양을 클리핑 패스 해주도록 할까요?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포토샵 패스. 도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형을 보시면 다각형 70에 70이라고 되어 있군요. 70에 70짜리 도형이 아마도 이 친구 얘기하는 것 같죠? 자, 초록색으로 노란색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친구는 동그라미도 아니고 네모도 아니고 두 개가 조합되어 있는 친구 같아요. 동그라미를 먼저 그려서 70에 70 만들어 주고요. 색상을 좀 맞출까요? 스와치 팔레트 가서 색상은 Y50 사각형을 좀 조합하면 될 것 같죠? 렉탱글 이용하셔서 사각형을 만드시고요. 이 친구도 노랑이하고 조합될 거니까 스포이드 찍어서 얘랑 같아요 라고 맞추겠습니다. 모서리를 좀 둥글게 다듬어 줄 필요가 있겠죠. 도형을 선택하시고 위쪽에 옵션을 보시면 모퉁이를 둥글게 다듬어 줄게요. 라운드드. 어느 정도 다듬을지는 본인이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갖다가 이렇게 옮겨 놓도록 하죠. 자, 이제 이 친구 두 개를 좀 위치를 맞출까요?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배치를 좀 맞추셔서 딱딱 위치가 맞아 떨어지게 하시면 되겠고요. 두 친구를 합쳐주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라고 선택하시고 윈도우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오브젝트를 좀 다듬어 줄 수 있는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친구를 불러낼 수 있어요. 패스파인더를 불러서 한꺼번에 합치겠습니다. add 만들어졌죠. 이 아이를 족자 위에다 얹으시면 되겠네요. 선택 도구 눌러서 배치 적당히 놓으시고 방향을 바꿀게요. 왼손으로 Shift를 눌러주시면 각도를 딱딱 맞춰서 배치합니다. 도형에다가 효과 그라디언트 페더를 주라고 했군요. 도형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그라디언트 페더
방향을 보시고 어느 방향이 뿌옇게 흐려질지 앵글 값 조절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Alt 드래그 해서 방향을 좀 돌리도록 하죠. 왼손으로 Shift 누르고 계시면 방향을 보면서 정확하게 똑똑 떨어지게 수정할 수 있고요. 색깔 값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이 친구는 연두색 계열로 바꿔줄게요. 방향도 그라디언트 패더, Alt 드래그, 방향 돌리시고 색깔감 맞춰 주시고 방향 그라디언트 패더, 도형 위에다가 그림들 얹으시면 되겠네요. 위치 조절하시고 밑에 깔렸군요. 오른쪽 버튼 순서 바꿀게요. 어레인지, 제일 앞으로 나와라, 브링 투 프론트. 선도 그려줘야 되겠군요. 자, 라인 툴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라인이 그려질 거고요. 왼손으로 Shift를 누르고 계시면 선이 삐뚤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선 일직선으로 그려주시고요. 선에 대한 거 길이가 딱 정해져 있군요. 330이라고. 자, 선의 길이 랭스 값을 330이라고 숫자로 정확하게 맞춰 줄 거고요. 두께가 10, 그리고 색깔, 웨이브 맞춰주는 거. 선에 대한 건 스트로크에 가셔서 두께값 10, 타입은 웨이브, 색깔 스와치해서 맞춰줄게요. 글씨를 입력해 볼까요? 자, 세계 최고 품질의 우리나라라고 하는 글자부터 입력하도록 하죠. 타이프 툴을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 쭉 글씨를 쓰겠습니다. 글자를 몽땅 블럭 잡으시고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궁서에 48, 글꼴에 대해선 캐릭터 패널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궁서, GUNG, 궁서, 크기는 48, 색깔 지시에 나와 있는 대로 맞춰주면 되겠죠. 스와치 패널에 가셔서 색상 찾으세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지만 글씨가 너무 겹쳐 보이죠? 캐릭터 패널에 보시면 여기 리딩에 가셔서 행간을 좀 넓게 맞춰주겠습니다. 오토. 오른쪽 정렬 맞춰주는 것도 좋겠네요. 오른쪽 정렬. 배치를 적당히 해줄게요. 요 아래쪽에 짜잘짜잘 글씨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미리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복사해서 갖다 붙이시기만 하면 되겠죠. 타이프 쳐져 있는 친구 메모장에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쪼로로 블럭 잡으시고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우리의 문서에 글씨 넣을 거거든요 라고 타이프 툴로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라고 범위를 쫙 잡아 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V. 그 글자들에 대해선 미리 저희가 패러그래프 스타일 만들어 놓은 게 있지요. 여기는 본문 1번으로 맞춰주세요 라고 했고요. 3단으로 나눠져 있는 친구를 적용하도록 할까요? 상자를 선택하시고 계시면 위쪽에 글자들을 몇 단으로 맞출지 3단으로 맞출게요 라고 단을 맞추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문서를 만드실 때 단에 대해서 간격을 조절해 놓은 게 있었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우리도 그 텍스트 상자의 간격도 맞출게요. 5mm. 오른쪽에 있는 글자들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프 툴 누르시고 글씨 쓸게요.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으시고 우리나라의 지역 명물 글꼴 도둠의 25 캐릭터 패널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색깔 찾으시고요. 스큐라고 해서 기울기를 적용하셔야 되는군요. 캐릭터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친구가 보일 거예요.
각도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적당하다 싶게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5도 정도로 맞출게요.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소제목들만 따로따로 콕콕 찍어 주시면 되겠군요. 전체적인 배치를 한번 쭉 훑어봐서 맞춰주세요. 지역의 특산물 이름들을 써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서의 20, 자, 한우를 분명히 써서 옮겼는데 글씨가 보이질 않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한우라고 하는 글자를 제가 입력을 했고요. 이 친구를 위치 여기에다가 넣어야지 라고 옮기게 되면 저희가 글씨들은 피해 다니도록 텍스트 감싸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글씨가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도형을 통째로 들어서 갖다 배치를 하게 되면 글씨가 보이질 않게 됩니다. 이 친구는 텍스트 감싸기를 무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옵션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텍스트 상자에 대한 얘기죠. 텍스트 프레임 옵션에 가시면 맨 아래쪽에 I know와 텍스트 랩이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 텍스트 감싸기 해놓은 친구는 무시해라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숨어있던 글씨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를 잘 만드셨으니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Alt 드래그 하셔서 글씨를 쓸게요. 사과 색깔 바꾸시고 선택하셔서 프리뷰로 전체적인 배치를 확인했고요. 이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저장하실 때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시고요. 세이브라고 하시면 어디다 저장할 건지 물어봐요. 라이브러리의 문서 GTQ라는 방에다 저장하셔야 되겠죠. 파일의 이름은 미리 지정되어 있지요. 수험번호 G 1, 2, 3, 4, 5, 6, 7, 8, 9 여러분의 수험번호 9자리에다가 본인의 이름 쓰시고 빼기 첫 번째 문제 작업하고 계셨죠? 1이라고 저장하시면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이 됐고요. PDF로 한 번 더 저장을 하셔야 되겠군요.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합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내보낼게요. 엑스포트 형태를 PDF 중에서 인쇄를 할 거기 때문에 프린트 형태로 저장. 그러면 여기 옵션이 뜨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모든 프린터를 표시해라 라고. 프린터에 대한 얘기를 마크 보이도록 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all 프린터 마크스 라는 친구 체크하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엑스포트 내보내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저장을 다 했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웹북을 만드는 문제로군요. 새로운 종이를 열어서 시작할게요. 파일에 New, 다큐멘트 누르시면 용지 설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페이지가 6쪽이라고 하니까 넘버는 6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사이즈 160에 195, 컬럼은 3단이군요. 3, 간격에 대해서 나와 있죠. 5mm라고. 상, 좌우, 하. 지금 마진이 다 다르네요. 링크를 풀어놓는 게 좋겠네요. 링크를 풀고. 블리드는 똑같이 3이니까 링크 그대로 걸려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할게요. 제시되어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서 새로운 종이를 열었습니다. 오케이. 문서에 쓰인 색깔부터 뽑아보도록 할까요? 스와치 가셔서 맨 끝자락에 있는 색깔 선택하시고 뉴 스와치 누르셔서 색상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색상을 보아하니 지금 단색의 경우는 색깔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라디언트로 색상이 정해진 게 보일 거예요. M90에서 Y30 화살표 CMYK가 모두 0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그라디언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라디언트를 입력하실 때에는 그라디언트 패널로 가주세요. 거기에 기본 하양이와 깜장이 그라디언트가 보일 거고요.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dd to swatch라고 눌러주시면 스와치 패널에 새로운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색깔 바꾼 거 똑같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첫 번째 단추에는 무슨 색깔이 들어있는지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을 넣을 수 있게 CMYK 값을 정하면 되겠죠. 앞쪽에 있는 색깔을 정하셨다면 뒤쪽에 있는 두 번째 색상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CMYK가 안 보이는 경우에는 Stop to Color라고 하는 친구가 스와치로 어느새 바뀌어 있었네요. 얘를 CMYK로 다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색깔을 설정하시게 되면 OK 눌렀을 때 내가 설정한 색깔로 바뀌어 있습니다. 추가 하나 더 해볼까요? 더블 클릭하셔서 첫 번째의 색깔, 단색들은 더블 클릭하셔서 하나씩 다 넣어 주겠습니다.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문서에서 문자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단락 스타일도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하죠. 단락 스타일 만들어져 있는 친구들을 그대로 잘 확인하셔서 패러그래프 스타일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 클릭하셔서 기본 베이직 패러그래프를 선택을 복사할게요. Create New Style. 자, 이제 새로운 친구가 열렸으면 더블 클릭하셔서 하나하나 이름 붙여 맞추시면 되겠죠. 본문 1 베이직 캐릭터에서 폰트 스타일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궁서 밑줄 작업을 해줘야 되는군요. 언더라인 체크하셔서 언더라인을 켜주세요. ON. 언더라인이 0.5포인트라고 하는군요. 자, 0.5포인트. 색깔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밑줄의 색깔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C에 10. 첫 줄 들여쓰기까지 해달라고 하는군요. 요구사항이 많네요. 인덴트 가시게 되면 첫 번째 줄을 들여쓸 수 있도록 퍼스트 라인 인덴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4mm만큼 들여쓰겠습니다. 4mm. OK. 자, 이렇게 해서 본문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소제목을 만들겠습니다. 소제목 역시 기본 베이직에 있는 친구를 Create New Style이라고 선택하셔서 복사하시고요.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소제목 글꼴 맞춰주세요. 반복하겠습니다. 베이직 패러그래프 새로 만들 거고요.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패러그래프 스타일도 미리 다 뽑아놨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웹북에서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마스터 페이지를 먼저 설정하고 갈게요. 페이지 패널을 열으셔서 페이지가 설정된 걸 보니까 첫 번째 페이지가 혼자 있고 마지막 페이지가 혼자 있군요. 출력된 형태를 보니까 양쪽 페이지가 다 펼쳐져 있는 형태니까 이 배치를 좀 바꾸도록 하죠. 페이지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Allow Document Page Shuffle이라고 하는 친구가 보이네요. 이 친구를 꺼 줄게요. 페이지를 내 맘대로 들어다 옮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꾹 눌러서 위쪽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고요. 마스터 페이지가 현재 A로 되어 있지요. 문제에서는 마스터 페이지에다가 페이지 번호와 삼각 버튼도 배치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 페이지에다가 더블 클릭할게요. 마스터 페이지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의 화면에 마스터 페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요 아래쪽에 페이지의 번호와 단추를 넣어달라고 하니까 페이지 번호를 넣기 위한 글씨 쭉 드래그 하셔서 상자 마련해 주시고요. 타입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그 중에서도 마커, 무슨 마커, 커런트 페이지, 현재 페이지를 보여주는 마커 콕 찍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A라고 이름이 나와져 있죠. 이게 페이지 번호예요. 페이지 번호는 크기가 정해져 있네요. 타임 뉴 로만이라고 글꼴 맞출게요. 몽땅 블럭 잡으셔서 캐릭터 패널에 가시면 타임 뉴 로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레귤러의 14 글자 색깔 찾을게요. 페이지의 번호가 가운데 있는 게 좀 보기 좋겠죠? 가운데 있어라 라고 위치를 좀 조절을 할 거고요. 그 페이지의 번호는 양쪽에 있을 거니까 복사해서 쓸까요? 선택 도구 누르시고요. 왼손으로 Alt키 누르시면 쌍댕이 복사할 수 있어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 페이지에다가도 페이지 번호가 보일 수 있게 배치하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아래쪽에 삼각형의 버튼을 넣도록 할게요. 다각형을 넣겠습니다. 폴리곤 툴 클릭하시게 되면 크기와 각형을 선택할 수 있죠. 삼각 버튼은 7 곱하기 7, 넘버는 3라고 하셔야 삼각형이 되겠네요. 오케이 누르셔서 색깔 맞춰줄게요. 색깔은 방향도 좀 조절할까요? 선택 도구 누르셔서 클릭해서 돌리시면 되겠죠. 왼손으로 Shift를 누르고 계시면 딱딱 떨어지는 각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 버튼 또 만들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Alt키 누르셔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 빙그르르 돌릴 거예요. 왼손으로 Shift를 눌러주시면 각도를 딱딱 떨어지게 돌릴 수 있겠죠? 문제에 보니까 상호작용을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삼각 버튼에다가는 이전과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라고 하는 인터랙티브 작업을 추가해 주셔야 되는군요. 저희는 지금 타이포그래피 글씨를 쓰는 작업으로 환경을 맞춰 놨는데 콕 찍으셔서 인터랙티브라고 환경을 좀 바꿔 볼까요? 거기에서 버튼을 설정하는 메뉴가 들어있군요. 요 삼각형은요 라고 선택하셔서 버튼으로 만들 거예요. 버튼 타입을 버튼이라고 선택하시고 보시면 그 버튼은 이벤트 언제 작동할 거냐 라는 거죠. 얘를 클릭할 때 작동할 거예요. 온 클릭 액션 어떤 움직임을 원하십니까? 더하기 누르시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직전 이전 페이지로 가고 싶습니다. Go to previous 왼쪽에 있는 친구를 설정해 봤고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 똑같이 버튼으로 설정하고 싶어요. 그 버튼은 이벤트 언제 할 거냐? 클릭할 때 액션 어떤 액션을 원하십니까? Go to next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마스터 작업이 끝났으니 나올까요? 자, 얘는 페이지 다시 종이의 세계로 돌아오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일반 종이로 다시 나왔고요. 이미지부터 하나씩 배치해 보도록 할까요? 이미지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플레이스로 불러왔었는데요. 이렇게 이미지 넣는 거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단축키를 외우고 계시면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이미지를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컨트롤 D 어디 있는 거?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 안에 있는 친구 이미지들 모여 있지요. 6번을 불러올까요? 1급의 6번 열기 클릭해서 가운데 쭉 드래그 하시면 이미지를 불러왔고요. 이 이미지가 삐뚤삐뚤해 보이는 거 화질을 좋게 보고 싶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디스플레이 하이 퀄리티 라고 하시게 되면 화질이 좀 좋아 보이죠? 두 번째 이미지 갖고 올까요? 컨트롤 D 누르셔서 1급의 7번 열기 하셔서 크게 쭉 드래그 하시고 배치합니다.
1급의 7번은 클리핑 패스, 포토샵 패스로 텍스트를 감싸주는 작업까지 필요하군요. 선택하셔서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을 열으시면 포토샵 패스로 지금 잡혀있는 상태로군요. 오케이. 텍스트 감싸기, 텍스트 랩을 해볼까요? 글자 작업으로 돌아와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 저희가 인터랙티브로 환경을 바꿨었는데 타이포그라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텍스트 랩 클릭하셔서 세 번째 단추, 내가 선택한 외형을 따라서 글씨들이 피해다녔으면 좋겠어요 라고, 문제에서 3mm만큼이요 라고 했으니까 3mm 라고 정하겠습니다. 컨트롤 D 누르셔서 1급의 8번 열기. 이 친구는 5번째 페이지에 있군요. 5번째 페이지에 크게 배치하겠습니다. 클리핑 패스를 적용하라고 하니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에 가셔서 가장자리를 감지해라 디텍트 엣지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가장자리만 따주고요. 내부 그림자 효과 줄까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안쪽으로 그림자 지는 거니까 이너 섀도우 오케이 하셔서 효과들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미지들도 순서대로 배치할게요. (1급의 11번) 이미지는 동그랗게 데리고 와야 되는 친구군요.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그 안쪽에다가 이미지를 가둬둘게요. 먼저 그림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취소. 일립스 툴 이용하셔서 동그라미를 먼저 클릭 드래그 그려 놓을게요. 동그라미를 그린 상태에서 컨트롤 D 누르시고 그림을 선택하시면 그 동그라미 안에 그림이 갇혀 보입니다. 그림을 위치 조정하도록 할까요? 파란색 테두리는 액자라고 했었죠. 더블 클릭하시면 갈색 테두리, 요게 진짜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이 친구 안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구슬이 보일 거예요. 자, 구슬이 보일 때 클릭해서 쭉 기다리고 계시면 갈색 테두리가 나타나면서 이미지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를 잘 만들으셔서 복사해서 써먹도록 할까요? 선택. 파란색 테두리가 만들어졌을 때 Alt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안쪽에 굿을 건드리지 마시고요. 클릭해서 쭉 빼시면 복사가 되지요. 쭉 빼시면 복사가 됩니다. 안쪽에 굿을 보일 때 꾹 누르시면 이미지가 투영돼서 보여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 이 정도예요 라고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안쪽에 굿을 보일 때 클릭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이미지가 투영돼서 보입니다. 그때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맞춰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어떤 언급이 없어요. 그냥 응용해서 배치해라 라고만 되어 있군요. 하지만 이 가장자리의 하얀 부분들이 보이면 안 되겠죠. 이 친구는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라고 하셔서 가장자리를 감지하겠습니다. 디텍트 엣지 라고. 컨트롤 D 누르셔서 이미지 불러 오시고 배치를 해요. 거기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보이도록 상자 조절하시고요. 이미지 배치가 끝났습니다. 도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형을 만들게요. 사각형이 필요하군요. 사각형은 렉탱글 툴 클릭하시게 되면 크기 넣을 수 있죠. 326에 201 오케이. 자, 색깔을 정하겠습니다. 스와치에서 만들어 놓은 그라디언트 색상을 넣으시면 되겠군요. 위치 맞춰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제일 뒤로 빼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똑같은 친구가 하나 더 필요하죠.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 질질질 끌고 하시면 복사가 될 거예요. 오른쪽 버튼 Arrange, Send to Back. 사각형이 또 하나 있군요. 자, 렉탱글 이용하셔서 클릭하시고 사이즈 맞추셔야 되겠죠. 크기는 213에 130. 모퉁이가 둥글게 다듬어져야 된다는군요. 자, 모퉁이를 둥글게 다듬을게요. 선택 도구 누르시고 위쪽에 옵션 보시면 모퉁이 다듬는 거 라운디드 둥글둥글하게 다듬어 주시면 되겠고요. 둥글기는 7mm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서 우리도 7mm로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셔서 배치하시고요. 배치하실 때 맨 뒤나 맨 앞은 우클릭하셔서 어레인지로 바꾸실 수 있지만 한 단계씩 뒤로 나가실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레인지에 보시면 Send to Back, Send to Backward 한 단계씩 바꾸는 컨트롤 대괄호가 보입니다. 이 정도는 외워놓고 하시게 되면 빨리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원을 그리겠습니다. 일립스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150에 150 역시 색상을 정할게요. 스와치에서 만들어 놓은 그라디언트가 선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 문제에선 둥글둥글하게 퍼져 있죠.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타입을 레디얼로 바꿔 줄게요. 선택하시고 순서 바꾸겠습니다. 문자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라이센스 kpc.or.kr 이라고 하는 글자부터 시작해 볼까요? 타이프를 하겠습니다. 그걸 맞출게요. 캐릭터 패널에서 자, 글자를 입력을 시켰는데 앞에 공간이 충분한데도 글자들이 자꾸 뒤로 밀리는 건 저희가 이미지에서 텍스트 랩으로 감싸놨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는 텍스트 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옵션을 좀 바꿔주도록 할까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텍스트 프레임 옵션에 가시면 아래쪽에 아이노와 텍스트 랩이라고 하는 옵션을 켜두시게 되면 OK 했을 때 나의 글자들은 그 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글자들 가운데 맞춤하셔서 배치했고요. 두 번째 글자는 여수의 특색 오동도라고 편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죠. 역시 글씨를 쭉 드래그 하셔서 쓸게요. 글씨 안 보이죠? 텍스트 랩에 영향을 풀도록 텍스트 랩을 무시해라 라고 옵션을 바꿀게요. Alt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복사하셔서 글씨만 바꿔치기 하면 되겠네요. 국제해양도시 여수로 출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글씨가 이렇게 출렁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 친구는 패스를 그려서 그 위에 얹어주는 타입 오너 패스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군요. 펜툴로 먼저 패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쭉 빼시면 곡선이 그려질 거고요. 클릭해서 쭉 빼시면 곡선, 도착하는 지점은 여기라고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만들어진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하얀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점을 조절하실 수도 있고 핸들 꺾어 주실 수도 있고 수정이 다 가능해요. 타입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 오너 패스가 나오고요. 글씨를 여기다 얹어 줄 거예요 라고 선을 클릭하셔서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글꼴이 영문일 경우에는 한글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X박스가 쳐져요. 글씨를 쓰고 글꼴을 적용하시면 바뀌게 될 겁니다.
만들어지는 출렁거리는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드는걸요. 위치를 좀 조절하시고 싶으시면 선택 도구 누르셔서 글씨에 가까이 갖다 대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게 돼요. 시작하는 화살표, 모양새가 요래 이쪽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 화살, 이런 모양이 나와주면 위치, 글자의 위치를 옮기실 수 있어요. 이 정도 위치가 좋을 것 같군요. 선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모양은 없어요 라고 해서 깔끔하게 글씨만 남도록 해줬어요. 나머지 짜잘짜잘한 글자들은 미리 다 입력해 놓은 소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불러와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기만 하면 되겠죠. 글자들을 뚜루룩 블럭 잡으셔서 컨트롤 C 복사. 글씨를 어디다 넣을 건지 텍스트 상자를 만드시고요. 컨트롤 V 붙여 줄게요.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텍스트 상자에 단이 지금 한 단짜리로 보이는데 두 단으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시고 텍스트 메뉴를 선택하시면 단을 나눌 수가 있어요. 단을 둘로 나누겠습니다. 단의 간격 우리 3mm라고 처음 시작할 때 적용했던 것과 같은 간격으로 해주면 예쁘게 적용이 되겠죠. 크기를 맞춰 줄게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제목들은 제목으로 적용하시고요. 위치를 좀 맞춰 줄게요. 글씨들도 전체적으로 배치를 다 했고요. 이제 가려지는 부분은 없는지, 배치가 어색한 건 없는지 프리뷰로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스터 페이지에서 작업했던 페이지 번호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가려지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보이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서 도형 큰 걸 넣었더니 가려져서 안 보이네요.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 친구들은 레이어를 달리해서 보이도록 최우선순위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에 가시면 마스터 페이지에서 작업했던 거 더블 클릭하셔서 불러와 볼게요. 이 친구들을 이라고 몽땅 다 선택하시고요. 잘라가겠습니다. 컨트롤 X 잘라서 레이어 창을 보세요. 현재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은 레이어에 생성이 되는데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따로 만들게요. 그래서 레이어 1번보다 더 위에 있는 2번이 생성됐고요. 이 레이어 2번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다른 레이어에다가 배치가 될 거고요. 이제 페이지로 돌아와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 숨겨져 있던 페이지 번호와 단추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스터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상호작용을 설정하는 거 요 지점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하이퍼링크를 걸겠습니다. 글자 라이센스라고 하는 글자를 선택하셔서 하이퍼링크를 걸어줄게요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몽땅 블럭 잡으시고 하이퍼링크 선택하셔서 주소를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퍼링크가 걸렸고요. 페이지를 넘기는 페이지 넘기기라고 하는 페이지 변환이 있는데요. 요거는 타이포그래피에서는 설정되지 않는 사항이네요. 자, 요거를 인터랙티브에 가셔서 페이지 전환되는 페이지 트랜지션의 종류를 페이지 턴이라고 주시게 되면 모든 페이지들이 한 페이지씩 이렇게 손으로 넘기는 것 같은 효과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적용이 다 끝났으니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까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어디다 저장할 건지 경로를 물어보죠.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라는 방 안에 파일의 이름, 여러분의 소원번호 9자리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 두 번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저장 단추 누르셔서 완성이 됐고요. 내보내기 SWF 형태로 한 번 더 저장을 해주셔야 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내보낼 겁니다. 엑스포트, 파일의 형식을 SWF라고 하는 플래시 파일로 보내라. 경로를 정하셔야 되겠죠.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라는 방 안에 이름은 아까 저희가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했던 것과 같습니다. 저장 단추 누르시면 대화창이 뜨고요. 문제에서 페이지를 모두 다 보내세요. 스프레드 형식으로 상호작용한 것도 모두 다 그렇게 보내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래서 all pages라고 하는 게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인터랙티브도 모두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시려면 이렇게 뷰라고 세팅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장한 것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OK 누르겠습니다. OK 하시게 되면 플래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만드신 화면에 단추 클릭할 때마다 다음 페이지로, 이전 페이지로, 하이퍼링크 걸어줬던 아이는 클릭하시면 이렇게 KPC 자격 화면으로 이동하는군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매거진을 만드는 문제군요. 새로운 종이를 하나 열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다큐멘트, 페이지가 두 쪽이군요. 자, 넘버는 2. 사이즈를 정할게요. 210에 280. 컬럼은 2단이군요. 2. 간격도 3mm. 상하, 좌우, 여백이 서로 다르죠. 링크를 풀어주겠습니다. 위쪽은 20. 탭키 눌러서 아래쪽은 25. 탭키 눌러서 오른쪽, 왼쪽 15씩. 도료는 3mm 다 똑같으니까 링크 풀어주지 않고 그대로 설정하겠습니다. OK 누르셔서 새로운 종이를 설정했고요. 문서에 쓰이는 색상 뽑아내셔야 되겠죠. 타이포그래피로 환경 바꿔서 스와치 색깔을 정하겠습니다. 필요한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문서에 입력될 문자들을 어떤 스타일로 정해줄지 단락 스타일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우리도 패러그래프 스타일 가셔서 맞춰주도록 할게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베이직 패러그래프를 복사해서 쓸까요? Create New 스타일,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 맞춰줄게요. 첫 줄 들여쓰기라고 하는 건 인덴트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첫 줄이니까 first line이겠죠. 4mm만큼 들여쓰겠습니다. 밑줄을 표현해달라 라고 하는 얘기도 있네요. 언더라인 선택하셔서 보여주세요. 언더라인 온. 두께값이 11이라고 하는군요. 11포인트. 색깔도 정해져 있군요. G에 80, Y에 80. 첫 줄 들여쓰기 인덴트에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단락의 시작 문자라고 하는 건 드롭캡에 들어있죠. 드롭캡 가셔서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합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나와주시면 패러그래프 스타일도 설정이 됐군요. 문서에 페이지 설정, 마스터 페이지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페이지 패널도 열어서 설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저희 문서 출력 형태는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형태인데 우리는 지금 페이지가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 친구를 같이 모아두도록 할게요.
페이지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llow, Shuffle 콕 찍으시면 V체크가 풀릴 거예요. 이제 이 페이지를 들어서 옮기겠습니다. 마스터 페이지 A 타입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문제에 보니까 B 타입을 추가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A 마스터라고 하는 이름 옆에 빈 공간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New 마스터에서 마스터를 추가로 만들 수가 있어요. B 마스터라고 생겼습니다. 오케이 하시면 되겠고요. 페이지들 아래쪽에는 여전히 A 마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 친구들 페이지들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pply Master 2라고 선택하시면 현재 A 마스터로 되어 있는 걸 B 마스터로 바꾸실 수 있고요. 2페이지라고 하는 거 전체 모든 페이지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All Pages OK 하시면 B 마스터로 변경이 됐네요. 마스터 페이지에 아래쪽에다가 면주와 페이지 번호를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B마스터라고 하는 이름을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B마스터에 쪽번호를 넣을 수 있도록 글씨를 쓰겠습니다. 위치를 보시고 왼쪽 하단에 글씨 쓸 수 있는 공간 확보했고요. 타입 메뉴에 가시면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페이지 번호의 모양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글자의 모양을 보면 B라고 번호가 새겨져 있기는 하죠. 모양 자체가 좀 다르니까 캐릭터에 가셔서 글자 모양을 맞추겠습니다. 페이지 번호는 에이리얼, 크기는 18포인트, 색깔은 하얀색. 자,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넣었는데 하얀색이라서 보이질 않는군요. 그래서 빨강 동그라미를 배경으로 깔아줬네요. 일립스 그릴게요. 일립스 클릭 드래그 하셔서 쉬프트 누르면 정원이 그려지지요. 색깔을 정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 크기를 생각하지 않았네요. 문제 보시면 원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15에 15라고. 크기는 나중에라도 정할 수가 있지요.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옵션이 뜨고요. 크기 15에 15라고. 만들고 나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도형을 맨 뒤로 깔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send to back.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배경으로 깔았더니 이제 우리의 페이지 번호가 보이는군요. 페이지 번호를 잘 보일 수 있게 배치하시고요. 면주를 넣겠습니다. 면주를 넣기 위해서 그 상자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에다가는 페스티벌, 면주에 대한 글자 모양도 지시사항에 다 나와 있죠. 면주도 에리얼 크기 정하시고요. 자간을 200이라고 했군요. 글자 간의 간격, 여기 글자의 간격을 200이라고 넓혀주시면 되겠고요. 색깔 정하겠습니다. 왼쪽에 만들어진 친구 오른쪽에다가 똑같이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Alt 누르시고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될 거고요. Alt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될 겁니다. 글씨만 바꿔치기 할까요? 오른쪽 면에 있는 면주는 sunflower. 마스터 페이지를 정리했습니다. 다시 일반 페이지로 돌아올게요. 종이를 더블 클릭하셔서 일반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이미지들을 배치하겠습니다. 이미지 배치하실 때 단축키 외우시라고 했죠? Ctrl D 누르셔서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라는 방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을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1급의 14번 열기 단추 누르셔서 그림 쫓아다니면 배치할게요. 좋아. 화질이 나빠 보이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디스플레이 하이 퀄리티라고 보는 방법을 바꾸시면 되겠죠. 컨트롤 D 누르셔서 1급의 15번 15번 이미지에서는
문제에 보니까 클리핑 패스로 포토샵 패스 잡혀져 있는 부분까지만 보여주세요. 효과, 그림자 효과 주세요. 라고 문제에 나와 있군요. 오브젝트에서 클리핑 패스 가셔서 옵션을 보시면 타입을 포토샵 패스라고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송이의 꽃만 남는군요. 오케이, 알겠다. 액자를 좀 줄이도록 할까요? 자, 쓸데없는 범위는 줄이시고 요만큼만 필요해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해바라기 꽃이 한 송이 들어왔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효과를 줄게요. 그림자 효과 주라고 했으니까 드랍 섀도우 OK 단추 누르셔서 그림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해바라기 꽃이 하나, 둘, 세 송이가 필요하니까 배치를 여기요 라고 하나 만들어 놓으셨으면 복사할게요. Alt 드래그 하셔서 복사했고요. 크기가 액자만 커지는 게 아니라 그림만 커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커져야 됩니다. 오토 피트 클릭하셔서 동시에 같이 늘어날 수 있도록 체크해 놓으시고요. 비율 깨지지 않게 Shift 눌러주시면 그림이 같이 커집니다. Alt 드래그 크기 조절 방향 바꿀게요. 가장 앞으로 나와라.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Bring to front. 단축키를 외워주시면 좋기는 한데 왜 이렇게 너무 많아지죠? Ctrl D 누르셔서 이미지 가지고 오겠습니다. 1급의 16번. 이 이미지는 뒤집어서 써야 되는군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트랜스폼 변신시켜 줄 거예요. 스케일이나 로테이트 아니라 위아래로 뒤집을 겁니다. 플립 버티컬. 요 아래쪽에 그림자가 좀 걸리는 걸요. 이 친구는 좀 액자를 잘라서 변신시켜 줄게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 누르시게 되면 조절점 보일 거고요. 자, 그 조절점을 선택하셔서 좀 위치를 옮겨 주도록 할게요. 순서 정리해 주세요. 1급의 18번 이미지의 경우에는 네모나게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들어오는군요. 자, 그렇다면 모양이 네모나지 않을 경우에는 도형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가둬 두셔야 된다 라고 했었죠. 취소. 다이아몬드 모양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도형을 먼저 만드셨으면 그 도형을 가지고 Ctrl D 누르셔서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되겠죠. 1급의 18번 이미지가 들어왔고요. 파란색의 테두리는 액자, 더블 클릭해서 갈색의 테두리는 알맹이 그림. 자, 액자보다 알맹이 그림이 좀 작죠? 자, 알맹이 그림을 좀 키울게요. Shift 누르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위치를 보시고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도형을 선택할 적에 안쪽에 구슬이 보입니다. 구슬을 꾹 누르시면 밑 모양이 표현돼서 보여요. 텍스트 감싸기 효과를 주셔라. 가는 선, 굵은 선으로 테두리를 처리하셔라. 라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군요. 자, 이 친구는 그러면 테두리 선, 그리고 텍스트 감싸기, 텍스트 랩 둘 다 적용할게요. 텍스트 랩. 세 번째 아이콘. 얼마만큼 띄워야 되는지 감싸기는 6mm다 라고 되어 있어서 6이라고 설정을 해줬고요. 선에 대해서는 스트로크, 선의 굵기가 6포인트라고 했네요. 굵은 선, 가는 선, 씬, 피크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왼손으로 Alt키 누르시고 복사 그러다 놓을게요. 왼손으로 Alt키 누르시고 복사 그러다 놓을게요. 배치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림 넣을까요? Ctrl D 누르셔서 1급에 19번. 마지막 이미지도 클리핑 패스 알파 채널로 넣어달라고 하는군요.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을 가시면 알파 채널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색상 값이 너무 많이 빠졌네요. 값을 좀 조절할게요. 불투명도 30%라고 했군요. 이미지를 붙잡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가시면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투명도 조절이 있고요. 위쪽에 메뉴에도 100%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농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30%다 라고 50%군요. 50%다 라고 순서를 맨 뒤로 빼겠습니다. 도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 사이즈 맞출게요. 400에 235. 색깔을 정하셔야 되겠죠? 자, 색깔은 이라고 하시고 불투명도가 30이군요. 도형의 순서를 맞출까요? 글씨 작업만 하면 될 것 같죠? 글씨 쓰겠습니다. 타이프 툴 누르셔서 여름 대표꽃 해바라기의 매력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양이지요. 이 친구는 타입 오너 패스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타입 오너 패스를 하시려면 패스가 있어야 되겠죠? 펜 툴을 누르셔서 클릭, 시작점은 여기, 드래그 하시면 곡선, 드래그 하시면 곡선, 끝나는 건 여기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고요. 모양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하얀색 화살표 누르셔서 점의 위치 클릭해서 옮기실 수 있고요. 핸들 방향 옮기실 수 있고요. 타이프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 오너 패스 나오죠. 선에다가 갖다 대시면 글씨 쓸 수 있어요. 글꼴 맞추겠습니다. 짜잘짜잘 많은 글자들은 미리 다 만들어져 있죠. 글자들을 복사하셔서 Ctrl C 갖다 붙이겠습니다.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Ctrl V 그 글자들을 모두 다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에 넣으시면 되겠죠. 가운데 맞춤 하겠습니다. 해바라기, 태양처럼 뜨거운 감정이라고 하는 글자도 집어넣을까요? 나머지 글자를 몽땅 가지고 오겠습니다.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를 2단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글자를 이라고 선택하시면 위쪽에 글자에 대한 옵션이 뜨죠. 단을 2개로 나누겠습니다. 넘버 2 양쪽으로 나뉘어졌고요. 간격은 3mm라고 저희가 문서 만들 때 작성을 했었죠. 그 간격과 준해서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적당하게 선택해 주세요. 전체적인 배치는 끝났는데요. 지금 입력된 거에 보니까 소제목 부분에서 글씨들 배경의 밑줄 부분이 좀 어긋나 보이죠?
분명히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들 소제목에 대해서 들여쓰기와 밑줄이 11포인트다 라고 하는 건 맞춰줬는데 위에서 아래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으니까 수정을 좀 해서 쓰도록 할게요. 소제목이라고 하는 친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라인 옵션에 가셔서 웨이트, 두께는 11포인트가 맞아요. 하지만 이 친구 옵셋, 거리를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간격을 조절을 했습니다. 나머지 배치 프리뷰로 보시고 틀어진 게 없는지, 순서가 달라진 게 없는지 확인하셔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 지정하셔야죠.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 방에 여러분의 수험번호, 본인의 이름, 마지막 3번이었습니다. 저장. 이렇게 해서 2020년 1월달 A 유형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잘 파악하셔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열공하셔서 꼭 자격증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